안녕하십니까. 현대차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정부가요, 금일 발표한 K배터리 발전 전략 주요 내용과 함께요,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최근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이 생산시설 투자에 나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현대차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32포인트 하락한 3252로 마감이 되면서요, 전일에 이어서 낙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12포인트 하락한 1034로서요, 최근 상승세에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죠. 자, 등락 종목 수를 보면은 코스피 시장 쪽에서 상승 종목이 106개에 그친 반면에 하락 종목이 777개, 코스닥 시장도 상승 종목이 246개에 그친 반면에 하락 종목 수는 1128개로서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죠. 그만큼 체감 지수가 상당히 나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국내 양대 지수가 크게 하락한 원인을 보면요, 이 신규 확진자 수죠. 자, 금일 1275명이 증가를 하면서 전일 1112명보다도 63명이 늘고, 그러면서 역대 하루 일간으로서 최다를 기록을 했다.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죠. 자, 하지만요, 대만 증시,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 증시만 금일 15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17,866포인트로 마감됐는데요. 뭐 거의 역사적 고점 수준이에요. 근데 대만 증시만 이렇게 올라간 배경 보면은, 대만은 확진자 수가 전 7일이죠. 확진자 수가 29명에 그쳤다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이 신규 확진자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어제 오늘 크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것이 연속성이 있을까? 저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변이 확대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이 백신 접종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중증 환자가 감소했다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시장 영향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혜 종목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오늘 조금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그 종목의 움직임을 봐서도, 그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특히 오늘 장 막판에 단일가에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한 8포인트가 하락했죠, 단일가에. 자, 이것은 옵션 만기 영향이죠. 그러니까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그 영향에 의해서 단일가에 8포인트가 더 추가, 그러니까 32포인트 빠졌으니까는 이 3시 20분까지는 한 24포인트 빠졌다가 단일가에 밀렸다. 보통 이 선물 옵션 만기에 의해서, 그죠? 단일가에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면은 그 다음날 오전에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면서 출발을 한다. 반대로 또 단일가에 이 선물 옵션 영향에 의해서 주가 크게 떠서 마감이 되면은 그 다음날 대부분 좀 하락해서 출발하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오늘 8포인트 단일가 죄송합니다. 옵션 만기 영향에서 하락한 부분은 내일 오전에 일반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그렇죠?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상승으로 내일 장이 회복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마 조금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내일 시장을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른쪽 보면 오늘 정부가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죠. 장 마감에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2030년까지 민간에서는 이 40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하고, 정부는 대규모 R&D 그리고 에타 등 이 기술 선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죠. 이 R&D에 최대 한 40에서 50%, 그리고 시설 투자에는 최대 20% 세액 공제 등 세액 지원을 강화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 미래형 배터리죠. 이 2025년까지는 리튬황 전지, 2027년에는 전고체 전지, 2028년에는 리튬 금속 전지 등 차세대 2차 전지 상용화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소부장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K 배터리 발전 전략을 오늘 할 걸로 우리가 그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비중을 단기적으로 좀 높이자라고 말씀드렸고, 높인 부분은 이 발표 전후로 해서 다시 우리가 현금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2차 전지 긴 흐름으로는 가능한데, 최근에 종합지수가 이 성장주들이 연속성 있게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이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2차 전지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는 긴 흐름을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비중을 한 10에서 15%였다가 요번에 이 K배터리 발전 전략, 그리고 또 오늘 밤일 겁니다. 이 세계 4위 자동차 업체인 스텔란티스가요, 이 전기차 배터리 수급 전략 발표를 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해서 뭐 합작사라든지 이 수주라든지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은 아마 내일 상당히 움직임이 좋을 수도 해서 이 8일과 9일, 그 양 전후로 해서 좀 물량을 줄여달라라고 말씀드려서 이 10에서 15%로 해서 한 15에서 20%로 확대한 부분을 오늘과 내일 조금 일부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긴 흐름 나는 뭐 지금 한 15에서 20% 2차 전지 갖고 있는데,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이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기차가요, 시장 침투율이 아직도 10%도 안 돼요. 작년에 5% 내외였어요. 올해 뭐 많이 돼서 뭐 8, 9%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10%, 15%, 20, 30, 50% 계속 전기차가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시장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 바이든 정부가 출발한 이후에 친환경 정책을 피면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좀 확대되고 있죠. 보조금 지원 등으로 나서면서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 2025년에 발효될 이 신북미 무역 협정에 따라서요, 미국 완성차는 미국 내 생산 비중 75%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근데 전기차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 40%가 되죠. 비용 부분에서.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그것이 뭐 일본 도요타가 일본의 배터리 회사가 됐던 국내 업체가 됐던 중국 업체가 됐건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과 합작사뿐이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미국 내 공장 짓고 정말 국내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삼성 SDI만 미국 내 공장이 없지만요, 아마 이 하반기에 미국 공장 짓는 것을 조금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보는데, 특히 오늘 발표할 이 스텔란티스의 합작사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좀 애플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업체하고 좀 협상 중이라 하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 생산을 조건을 걸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중국 업체가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것은 좀 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본다. 그런 부분이면은 이 국내 업체 쪽에서 협상이 될 가능성이다. 그 중에 특히 삼성 SDI 각형 쪽에 유리하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길게 보는 차원에서는 2차 전지 뭐 오늘 좀 밀리고 뭐 내일 만약에 스텔란티스에서 어떠한 발주 얘기라든지 수주 얘기가 안 나온다 해도 좀 조정을 받겠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대로 성장주들이 최근에 조금 짓눌리는, 억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한 10에서 15% 정도만 끌고 가고, 최근에 이러한 뉴스에서 매수했던 부분, 소문에서 발표가 예정됐던 부분에서 좀 매수한 부분은 좀 일부 빠져나오는 것도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건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설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역사적 신고가들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나왔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최근에 첨보도 그렇죠. 그리고 뭐 SKC도 뭐 거의 역사 신고가고,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움직임.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강세를 보였다. 그 이유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공장을 포항에 6천억을 투자해서 연간 한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렇죠. SKC도 지금 보면요, 이 미국하고 유럽에 아마 공장 짓는 것을 발표를 한다라죠. 그래서 2025년까지 동박을 총 25만 톤 규모의 생산 설비를 확보를 한다래요. 지금 현재 한 4만 톤 규모니까는 한 6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첨보도 마찬가지예요. 새만금 산업단지 2026년까지 한 5,100억대를 투자를 해서 생산 능력을 늘린다 그랬죠. 올해 말에 1,000톤에서 2023년에는 6,000톤, 그리고 2026년 말에는 2만 1,000톤까지 크게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첨보도 어제 주가 움직임 좋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뭐 에코프로 BM도 이 미국과 유럽 공장을 지금 짓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죠. 이러한 뭐 봤을 때 설비 투자하는 회사들이 좋은데, 우리가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설비를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 또 올해 이 배터리의 3사인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모두 이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라 하죠.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뭐 LG화학이 한 4천억대, 이노베이션이 뭐 한 1,400억대, 삼성 SDI가 한 900억대, 이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가고 전기차 판매가 증가한다. 그러면서 생산 설비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숨고르기 차원에서 시장 영향을 받아서 조금 조정을 받겠지만은 큰 흐름으로는 우상향,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진 데서 우리가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비중 조절만 하자. 너무 좀 과하게 올라서 좀 과열권이라든지 시장 흐름이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10에서 뭐 한 15%, 그리고 또 시장에 또 다시 또 흐름이 2차 전지로 붙는다 그러면 한 15에서 20% 정도. 그래서 최대 맥심 20%, 최소 10% 내에서 비중 조절만 끌고 나가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중에 보면 종목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한 8개 종목만 보고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뭐 이런 종목이 있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언, 양극재, 동박은 일진 머트리얼즈, 그죠? 그리고 SKC, 그리고 전해지면서 첨가물인 첨보,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인 대주전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자, 이렇게 한 8개 종목만 갖고 내가 핵심 종목 하나, 그리고 나머지 개별 종목에서 한 두 종목 정도, 그리고 철저하게 나머지는 단기 종목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그러면 2차 전지, 그렇죠?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니까 아마 이익이 크게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저 삼성 SDI 오늘 한 2.2%, 한 17,000원 하락한 73,200원이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60만원 초반대에서 한 75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20% 정도죠. 최근에 올라간 거에 따른 좀 숨고르기, 또 오늘 정부 발표, 그리고 지수 하락죠. 그런 것이 맞물리면서 하락했는데, 거래량이 34만 좀,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과열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오늘 하락은 이 시장 영향, 지수 하락에 따른 동반 약세 흐름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 내리고, 또 수급 쪽으로 봐도 개인들이 한 오늘 42,000주 매수에 그쳤다. 그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제 어제나 그제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8일과 9일 사이, 그죠? 최근에 늘린 물량은, 그죠? 우리가 줄여달라 했는데, 뭐 그 부분 물량들이 좀 일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나온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옵션 만기 영향, 또 내일 확진자 수가 만약에 뭐 한 1,000명 내외로 뭐 밑으로 늘어나든지 아니면 그 초반에서 오늘보다 준다 그러면은 아마 좀 시장이 조금
크게 움직인다. 그런 부분이면 또 SA도 다시 또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는 우상향 맞고 단기적인 시장 영향에 따라서 조정은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나올 수는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오늘 움직임이 강했던 포스코 케미칼, 그죠? 우리가 이제 양극재에서 에코프로 비엔가,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에코프로 비엠은 역사적인 고점 돌파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요 종목은 한 5, 60만 주 되면은, 일부, 이익을 챙기자, 이익을 극대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안 움직였던 종목, 그죠? 포스코 케미칼. 오늘 모습 빼면은 전혀, 그죠? 안다가 오늘 크게 좀 움직이는 모습. 자, 오늘 거래도 많아요. 160만 주, 그죠? 자, 여기서 아마 좀 더 올라가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이러한 장 흐름으로 봤을 때, 그죠? 신고가 내고 뭐 계속적인 상승보다는, 그래서 뭐 요 종목도, 뭐 내일 한 17만원 전후에서는 뭐 요번에 최근에 들어간 물량만큼, 그죠? 기본 물량은 그대로 끌고 가고, 최근에 추가 매수한 물량만 일부 좀 줄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SKC, 그죠? 그리고 오늘 일진 머트리얼즈가 조금 주가 하락폭이 좀 컸어요. 그죠? 오늘 한 4%, 3,000원 정도 하락한 모습인데, 근데 뭐 더 크게 뭐 빠질 폭은 좀 없어 보여요. 그죠? 아마 이것이 보면 한 7만원 살짝 깨지는 선에서 좀 강한 지지를 좀 해주지 않나.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첨보도 어저께 크게 10% 가까이 올랐죠. 9.3%니까요. 이 생산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서 이제 막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 뭐 윗골이 달아주는 모습, 그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조금 과하게 올라왔다 하면은 뭐 추가 물량만, 좀 줄여주고 좀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하는 전략. 일단 기본 물량은 2차 전지는 뭐 올 연말 내년까지도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종목을 볼까요? 요건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의 주요 종목 중에 그중에 이제 몇 개 종목을 진단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현대차가 최근에 좀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이 73.8%로 파업에 찬성했죠. 그래서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가결로 인해서 12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리면 13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아직 파업이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 파업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면 13일부터 해서 만약에 파업이 하는 그날까지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파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좀 싸게 매수할 기회가 아닌가. 좀 최근에 뭐 현대차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저 주가가 조금 억눌려 있고 또 이렇게 파업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또 약세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 파업 13일 날 파업이 결정이 나면은 그죠? 돌입이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고, 뭐 대덕전자는 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수준에서 그죠? 뭐 인적 분할에서 조금 뭐 이게 긴 흐름은 아니지만도 역사적 고점 돌파 기대가 된다. 그죠?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회사도요, 올해 1,600원을 투자한 FC PGA 공장이 완공되면서 대덕전자 3, 4분기, 그러니까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 회사들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대덕전자, 그죠? 우리 하모니 한진 종목, 뭐 삼성전기도 같은 맥락이죠.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되죠. 오늘도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돼서 작년보다도 57% 증가할 거다. 이런 부분. 지금 최근에 좀 억눌려 있는데 저는 충분히 합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기가 다른 여타 종목보다 좀 낙폭이 심화됐는데 그것은 어제 상승한 거에 따라서죠. 그 어제 상승한 부분까지 또 약세가 나오면서 조금 더 낙폭이 좀 심화되지 않았나.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일단은 영업이익이 86% 늘어난 뭐 한 1,500억 정도, 시장 전망치보다도 한 43% 증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SFA를 좀 추가로 넣는데 이 OLED 관련 종목이에요. 그죠? 이 SFA가 이제 장비 업체로서 이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 이제 다양한 이 공정 장비와 그 생산 시스템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특히 이제 OLED 쪽에 장비가 강한데 오늘 OLED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최근에 OLED 우리가 덕산 네오룩스도 최근 좀 올라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를 했는데 뭐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죠. 오늘 다 움직임이 좋았다. 그러면 이 OLED 쪽에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통하고 있다. 그러면 SFA 물론 이제 SFA가 조금 단점은 최근에 이제 다른 이 소재 업체보다 못 올라간 이유는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1% 감소한 308,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보죠. 자, 하지만은 신규 수주가 여기 보면 2,730억으로서요. 지난 1분기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수주 잔고도 크게 늘어나서 하반기에 이익이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 봤을 때 OLED 관련 종목군들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고 고 2분기 실적이 약간 부진에 따라서 지금 S&P 주가가 못 움직였지만은 하반기 어차피 지금 7월 달이에요. 2분기는 어차피 지나간 과거고 이제 발표만 남은 것뿐이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주가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SFA 오늘 한번 새롭게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단기적인 종목으로 진입했다. 오늘 뭐 이 하모니 관심 종목 아마 대부분 종목군들이 좀 약세.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러한 종목군인데 상승하고 나머지 뭐 지수 하락한 거와 맞물려서 오늘 하락 종목수가 대부분들이 크게 차지했듯이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지만은 아까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선물 옵션 만기에 따라서 단일가의 8포인트 하락 또 확진자 증가는 그렇죠? 저는 하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시장은 상승 반전되는데 내일 만약에 지수가 오늘 낙폭 하락에 따른 폭을 만회를 못한다면 좀 조정이 약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조금 일부는 현금 확보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현대투자 유료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